자, 이번 영상에서는 십자군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보고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발생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수업 시간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 때문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난을 칠때 내가 앞에 있는 학생을 꿀밤 때리는 척하고 꿀밤을 때린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십자군 전쟁도 사실 이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서유럽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 요것은 지금 삼포제 확산이라고 하는 것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구도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다 보면 인구 부양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 유럽 세계는 사실 농지가 굉장히 부족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도 우리 지도 잠깐 여기 보면 유럽 세계는 이렇게 지금 있지만 주변이 사실은 이슬람 세력으로 거의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 지역, 이 이베리아 반도에도 사실은 이슬람이 확대되어 있었고요. 북부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동쪽으로도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의 포위망을 뚫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4세기, 15세기까지 꾸준하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 재정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재정복을 레콩키스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을 역으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이슬람을 완벽하게 이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은 1492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1492년을 몰아냈지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한 것이 보통 7세기 우마이야 왕조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사실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사실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려는 것을 막아낸 투르푸아티의 둘이 배웠고요. 8세기 이제 9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카롤루스 대제식이 역으로 이슬람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이것과 관련된 스토리가 기사 문학으로 정리된 것이 롤랑의 노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두 번째 것이 되겠죠. 11세기에 셀주크 티르크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주크 티르크가 우리 분명히 얘기했지만 11세기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했고요. 당시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를 점령해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점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위치 기억해야 되죠.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요 반도가 아나톨리아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기 요 끝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 부름에 교황이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것이 클레르몽 공의회이고요.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 이거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것에 이제 대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지금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각국에서 군사를 모아서 십자군을 편성했고요. 제1차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게 1096년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2차, 3차, 4차 이루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8차까지 원정이 이루어져. 그런데 어쨌거나 성지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교 세계를 확산시킨다라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1차뿐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까지 성공하고요. 그 적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곧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이제 2차, 3차, 4차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계속된 전쟁에서 종교적 열정은 식고 세속적 목적이 강화되면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정이 실패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 그 영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전쟁을 출전하는 기사들, 제후들을 서포트하는 것들은 상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 상인들도 함께 이권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경제적 이권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그런 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원정이 바로 4차 원정이고요. 이 4차 원정은 1202년에 출발해서 120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배후에 베네치아의 상인이 개입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원래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위협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격퇴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요. 그곳에 라틴 제국을 수립시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이 1204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좀 변질되어서 세속적인 목적이 드러난 이 원정이 바로 4차 원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차, 6차, 7차, 8차 쭉쭉쭉 이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긴 시간, 약 200여 년간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던 이 십자군 전쟁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영향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정치적으로 보시면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세계의 단결을 꾀해서 이슬람을 물리치고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로 교황이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교황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여러 제후 세력들, 기사계층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국왕 또한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 제후들의 세력이 몰락함에 따라 오히려 강력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왕권이 강해졌던 것은 아니고 보통 영국과 프랑스 정도에 해당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에스파냐 정도까지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파냐는 사실은 십자군 원정에도 군대를 파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 이슬람을 격퇴하는 노력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카스티아, 아라곤 이런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의 통합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이 확보가 된다. 뒤에 또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반면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는 왕권이 강화된 반면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얘는 함정 카드야.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적 경영이 강했고요. 제후들의 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경제 보시면요. 당연히 지금 먼 길을 떠나게 돼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해 상인들이 붙는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지중해 및 동방에 대한 교역이 증대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
그리고 제노바라는 도시, 혹은 뭐 피렌체, 밀라노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도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 중에 여러 문학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것 있는데 그것이 베네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이 동방 지역의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오히려 서유럽 지역에 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문화 발전을 자극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 중세 유럽은 신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 근데 다시 이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면서 인간 중심 문화 이것들이 다시 연고되게 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적 부흥운동, 재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십자군 내용의 전부입니다. 십자군 전쟁 관련해서 교과서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